연산이라고 한다면 사칙 연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든.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주로 했습니다. 근데 집합에서 연산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집합과 집합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쓴 녀석의 값의 합집합, 이렇게 쓰면 교집합, 이렇게 쓰면 차집합, 그리고 어떤 집합이 있을 때 위에다 이렇게 쓰면 이걸 여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두 집합의 원소들을 싹을 다 합치세요. 합쳐서 새로운 집합을 만드세요.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공통되는 것만 원소로 갖는 집합을 만드세요. 차집합이라고 한다면은 앞에 있는 집합에서 B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다 제거하세요. 여집합이라고 한다면은 A집합에 있는 것들은 다 넣지 말고 A집합이 없는 것만 원소로 채우세요. 이런 의미거든. 자, 그런데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합집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합집합의 그림이거든.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합친 것들. A 합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은 조건제시법으로 원소 X가 A라는 집합에도 속하고 또는 X라는 원소가 B집합에도 속하는 것을 우리는 합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운데 사용되는 표현이 또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A집합과 B집합이 공통되는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이 녀석이 교집합인데 교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원소 X가 A에도 속하고 자꾸 A를 빼먹고 쓰네. 원소의 값이 A에도 속하고 그리고 원소의 값이 B에도 속하는 걸 의미합니다. 세 번째, 차집합 설명합니다. 차집합이라고 한다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걸 표현하거든. A라고 하는 녀석의 색칠을 한 다음에 B만큼을 제거하는 거야. B만큼을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거. 그리고 남은 녀석을 차집합이라고 할 겁니다. 얘는 원소가 X에는 속하는데 B 속에는 속하면 안 됩니다. 여집합, 전체 집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10까지 숫자가 전체 집합이야. 근데 A라는 집합 속에는 원소가 1, 2, 3이 있어. 그럼 1, 2, 3을 제외한 6, 7, 8, 9, 10이 A 여집합입니다. 여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원소가 전체 집합 속에는 들어있어야 돼. 원소가 전체 집합 속에는 들어있는데 A집합 속에는 들어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아니죠. A집합 속에는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용된 거는 나머지는 다 그리고 아니야? 여기 가운데는 전부 다 둘 다 모두 만족한다는 그리고거든? 앞뒤 걸 다 만족해야 됩니다. 또는이라고 하는 건 앞에 걸 만족하거나 또는 뒤에 걸 만족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지금도 기억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선생님이 강정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서가지고 야 몇 번 너 일어나가지고 이거 얘기해봐. 합집합이 뭔지 교집합이 뭔지 얘기해봐 라고 했는데 내가 일어서가지고 아씨 두 개 그냥 합쳐가지고 두 개 합쳐가지고 원소들 얘기하고 공통되는 거 얘기하고 빼가지고 이거 얘기하고 이렇게 말한 건지 이걸 똑같이 얘기하라고 하는 건지 잠시 한 5초 망설이고 있는데 너 이 새끼 너 100번 써가지고 와. 너 장영광 너 이렇게 멍청해. 100번 써가지고 와. 100번 쓰면서 졸라 속으로 야이씨 아유씨 막 졸라 욕하고 써갔던 기억이 난다. 자 그러면 엄청 문제는 쉬워. 다음에 있는 집합의 원소들을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A라는 집합이 8의 약수의 집합이라고 하니까 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이니까 1, 2, 4, 8이죠. B집합의 원소는 K한테 0, 1, 3을 대입해서 숫자를 결정하려고 하거든. A집합은 1, 2, 4, 8인데 B집합의 원소는 누구래요? 4. 네, 이런 숫자가 B집합의 원소라고 하네요. A, B를 합치라고 합니다. 첫 번째 A, B를 합친 녀석의 값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원소는 한 번만 쓸 겁니다. 합치게 되면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쓰려고. 1, 2, 4, 8, 12가 되는 거니? 합친다는 개념이 뭔지 알겠죠? 그럼 두 번째 교집합을 구할 생각입니다. 공통되는 원소만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공통되는 게 누구야? 4, 8. A 합집합 B라는 녀석과 C라는 녀석의 공통되는 걸 구하는 건가? A 합집합 B라는 집합과 C집합의 공통되는 걸 구하면 누구지? 얘네가 공통되는 게 누가 있어? 2. 눈만 뜨면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지금 A집합, B집합에 대해서 공통되는 거 5라고 합니다. 합집합이 누군지 맞춰주세요. 공통되는 게 5라고 한다면 두 집합 다 5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두 집합 다 5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B집합 5가 있는 것 같거든? 근데 A집합이 5가 없습니다. 5가 없으니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의 값이 5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는 A의 값이 누가 있어? 마이너스 3. 근데 A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A집합은 원소가 2하고 5인데 B집합은 원소가 3개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A가 마이너스 3이 원소가 2개, 여기가 2개 겹치는 건가? 아니구나. 마이너스 3이 2하고 5하고 9인가? 그러면 공통되는 게 누구야? A가 마이너스 3이면 공통되는 게 누가 돼? 그럼 이걸 만족하지 못하는 거구나. 근데 A라는 녀석이 1이면 왼쪽에 있는 건 2하고 5인데 오른쪽은 5, 6, 1인가?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공통되는 거는 지금은 5밖에 없네요. 그럼 이걸 버리고 이걸 선택했습니다. 선택했더니 A라는 집합이 2하고 5인데 B라고 하는 집합이 5, 6, 1이라고? 그럼 합집합을 구한 합집합이 누구예요? 1, 2. 네, 이게 합집합이네요. 아예 전혀 문제 없죠?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A집합과 B집합 A를 가지고 있는데 A 합집합 B가 저렇게 나오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2하고 4의 값이 있는 것 같고 5, 7의 값이 문제구만.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하나가 5, 하나가 7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앞에 값이 5 나오도록 하는 A의 값은 3. A가 3이었을 때 검토해 보려고요. 3대 1이 누구죠? 하자 없네. A는 3이네. 하지만 A라는 녀석의 값이 요 값이 7 나오고 이게 5 나왔으면 좋겠거든? 그럴 수 있는 A가 누구죠? 4 대입했을 때 진짜 5가 나오는 거 맞아? 안 되네. A의 값은 3밖에 없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법칙으로 왔습니다. 숫자의 연산법칙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름을 모를 때가 있거든? 쌤이 지금 2 더하기 3이라는 녀석과 3 더하기 2의 값을 똑같다고 논다면 이건 무슨 법칙이죠? 2 더하기 3 더하기 4라고 하는 녀석과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똑같은 거니? 무슨 법칙이죠? 괄호의 순서를 바꾸는 게 결합법칙. 곱하기 같은 경우가 3 곱하기 2 더하기 4라는 녀석과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4는 같은 거니? 무슨 법칙이죠? 네. 집합도 똑같습니다. A집합과 B집합의 합집합과 B하고 A집합의 합집합은 똑같습니다.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 B집합과 A집합의 교집합은 똑같습니다. 교환법칙이겠죠? 네. A 합집합, B 합집합 C라고 하는 녀석과 A 합집합, B 합집합 C도 똑같습니다. 교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값이랑 A 교집합 B 먼저 하고 나중에 교집합 C 한 건 똑같습니다. 결합법칙도 성립합니다. 분배법칙은 여기 사용된 연산이 곱하기하고 더하기니? 우리 곱하기를 분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 합집합 B 교집합 C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연산기호는 합집합 교집합 다릅니다. 결합법칙은 연산기호가 똑같았을 때 괄호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연산기호가 똑같고 이건 연산기호가 다릅니다. 연산기호가 다르면 A 합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B한테도 줄 거고 A 합집합의 값을 C한테도 줄 겁니다. 가운데는 여기 사이에 쓰지 않았던 교집합의 값을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도 분배법칙, 이렇게 바꾸는 것도 분배법칙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되신 거 맞죠? 네. 한 가지 추가됩니다. 흡수법칙을 설명합니다. 숫자에서 연산법칙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세 가지밖에 없었는데 집합은 흡수법칙이라는 게 있거든? 그림으로 선생님이 표현해 볼게. A 합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A 합집합 B는 이거지. 그런데 A라는 집합은 요게 지금 A라는 집합인가? 두 개는 공통되는 게 누구야? A가 공통되는 거네? 그러면 그걸 기호로 써볼게. A 합집합 B라고 하는 녀석과 선생님이 A의 공통된 녀석을 구하는 중이지? 가운데 연산기호가 다르니? 가운데 연산기호가 다르면 무슨 법칙을 쓰라고? 분배법칙을 쓰라고? 하지만 이건 분배할 이유가 없잖아. 두 개가 뭔지 알잖아. 니네가 이미. 즉 가운데 연산기호가 다르면 분배가 원칙이지만 똑같은 알파벳이 두 개 보이면 그 알파벳을 쓰기만 하면 돼. 이해된 거 맞나요?
이걸 그림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결과값이 A라고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되니까 연산교과들은 분배가 원칙이지만 알파벳 똑같은 게 두 번 나오면 그 알파벳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흡수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A 교집합, B 합집합 A는 뭐가 될까? 네, 가운데 연산교가 다른데 분배하려고 봤더니 알파벳 A가 똑같네. 그럼 답은 그냥 A라고 쓸 거야. 쉽죠? 눈으로도 확인해 볼까?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A 교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녀석과 A라는 녀석을 합치라고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이 녀석의 값 여기 들어가 버리겠네 이렇게? 그러면 결국 남은 녀석의 값 A만 남아요? 네. 자, 지금 교환결합 분배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공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 공집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공집합인데 A라는 집합과 아무것도 없는 녀석을 합치면 당연히 A가 되겠죠? 네. A라는 집합 누군가가 존재하는 집합인데 아무것도 없는 집합과 공통되는 걸 구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통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자식끼리 합쳐봤자 자기 자신일 테고 자기 자식끼리 공통된 거 구해봤자 자기 자신일 테고 얘가 무슨 법칙이라고요? 흡수 법칙이라고요? 똑같은 알파벳이 나오면 한번 그냥 그 알파벳만 쓰면 된다고? 이것도 봐볼까? A라는 집합과 U라고 쓴 녀석의 값은 전체 집합이거든? 두 개는 뭐가 공통될까? A. 네. A라는 집합과 전체 집합을 합치면 뭐가 될까? 전체. 네, 전체 집합이 될 것 같은데 합치면? 전체 집합은 전부 다를 얘기하니까 집합마다 전체 집합은 다르게, 문제마다 전체 집합은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데 전체 집합은 이렇게 표기할 겁니다. 앞서서 얘기했는데 여기 이렇게 써있네. 여집합 설명드렸습니다. 차집합도 설명드렸습니다. 여집합은 A라는 집합이 아닌 것들을 여집합이라고 할 거고요. 차집합은 A에서 B를 빼는 건 여기일 테고요. B에서 A를 빼라고 한다면 여기가 되겠죠? 네. 차집합에 대해서 설명할 게 더 있습니다. 자, A-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조건지식법으로 쓸 때 원소가 A라는 집합에는 속하는데 B집합에는 속하지 않는다가 A 빼기 B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계산할 때 만약에 15에서 7을 뺀다고 한다면 그 값을 8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수에서의 빼기와 A라는 집합에 만약에 1, 2, 3, 6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B라고 하는 집합에 1, 2, 7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A집합에서 B집합을 빼겠습니다. 빼면 뭐가 남을까요? 3.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선생님 7은 어떻게 해요? 이러지 맙시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 하는 중이냐면 A집합에 1, 2, 3, 6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있는데 B집합에 1, 2, 7이 있다고요? 네. 우린 여기 있는 것만 고르는 거죠? 그래서 7이라는 녀석의 값은 없는 거죠? 네. 그럼 뺀다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야. 뺀다는 개념은 A라는 집합에서 B를 뺀다는 개념은 A라는 집합에서 A, B에 공통되는 것만 제거하는 거야. A, B에서 공통되는 녀석의 값 1, 2가 공통되는 거니 1, 2만 제거하고 남은 것만 쓰는 겁니다. 네. 또는 또는 이런 관점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A 합집합 B라고 하는 녀석에서 B를 제거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A 합집합 B는 1, 2, 3, 6, 7이 합집합이죠? 네. 거기서 제거한 게 1, 2, 7을 제거하면 3, 6만 남죠? 네. 이런 거 맞아요 지금? 네. 또는 이 조건지식법의 설명 자체가 A라는 녀석 속에는 들어있고 B 속에는 들어있지 않다며 A라는 집합 속에는 들어있고 그리고 B라는 집합 속에는 들어있지 않다며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볼까? A라는 집합 속에는 들어있고 B집합 속에 들어있지 않은 녀석의 교집합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전체 집합과 A집합, B집합이 있습니다. 너 뭐야? 무슨 기능이야? 이거 무슨 기능인지 모르는데? 또 안 없어져? 빨리 없어지라고! 자, 첫 번째. A집합은 지금 여기가 A집합이죠? 네. B의 여집합은 여기가 B의 여집합인가? 네.
B가 아닌 것들. 두 개의 공통된 녀석의 값이 누구야? A. 여기 이 부분만 공통되는 거 아니야? 반달만? 네. 이거 맞나요? 네. 그래서 A-B인 거네. 아. 눈으로 보이니까 이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워야 되겠네. A-B의 값은 A에서 교집합을 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합집합에서 B를 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A 교집합, B 여집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 빨리 참 잘한다. 하나도 안 틀리고 제대로 잘 말한 것 같아요. 아예 눈썹도 잘 그려졌어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10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어요.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이 전체 집합입니다. 전체 집합은 그래서 1부터 9까지 숫자가 전체 집합의 원소입니다. 근데 두 개의 집합 A, B 집합에 대해서 이것만 알려드릴 테니까 나머지 것들을 구해보세요. 그럼 이런 문제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그냥 대충 풀면 될 것 같은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대충 풀겠습니다. 숫자를 채워 넣겠습니다. 합집합이 아닌 게 157이라고요? 아, 158? 합집합 바깥쪽 158, 교집합은 36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뭐랑 똑같다고? A 마이너스 B. 여기다 지금 집어넣으라고? 아직 안 쓴 숫자 누가 있어? 1, 2, 3, 4, 5, 6, 7, 8, 9. 이제 답만 하세요. A, B 합친 녀석의 값을 쓰세요. 2, 3, 4, 6, 7, 9인가? B 집합의 원소를 쓰세요. B-A는 누구야? 4, 6.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와닿지 않은 게 있으면 딱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선생님은 설명의 가치를 못 느끼거든. A 속의 거랑 A 밖의 거 합치면 전부 다가 될 겁니다. A 속의 거랑 A 밖의 거는 겹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집합이 아닌 녀석의 값은 아무것도 없지 않다라는 말은 전부 다라는 표현입니다. 전부 다가 아닌 녀석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납득하시나요 지금? 네. 아무것도 없는 거에 반대되는 건 전부 다. 전부 다에 반대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A의 바깥쪽에 있는 집합이 아닌 거는 다시 A 속의 겁니다. A 여집합은 C를 없앨 겁니다. A 빼기 B의 값은 이걸 말고 두 개 더 알고 있다고요? A 빼기 A, B. 또는 합집합 빼기 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집합에서 A만큼을 동그라미를 제거해버리면 바깥쪽에 테두리만 남는다고요? 네. 이해 안 된 거 없죠? 네. 자, 다음 페이지에서 방금 설명했던 A 빼기 B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A 빼기 B라는 녀석과 똑같은 집합들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A가 B에 포함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이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A라고 하는 집합이 제일 작은 집합이고 B라는 집합이 바깥쪽에 있는 집합인데 이렇게 포함 관계가 전체 집합 속에는 A, B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A라는 녀석의 값이 B집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표현과 같은 표현들을 쓰려고 합니다.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 수학에서는 그걸 같은 값 동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A에서 B를 빼면 뭐가 될 것 같아? A에다 물감 칠해놓고서 B만큼을 지우개로 지워버렸어. 뭐가 남아? A만. 아니, A에다가 물건을 놔둔 다음에 B만큼을 쓸어버렸어. 그러면 뭐가 남냐고. 아무것도 안 남을 거 아니야. 이런 거 맞아? A, B의 공통된 건 누구야? A, A, B를 합치면 뭐가 돼? B. 그럼 이것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A 빼기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A에서 교집합을 제거하는 건데 교집합이 A라며 A에서 A를 뺐으니까 아무것도 없지. 이런 거 맞죠? 네. 자, 선생님 색칠하면 그림이 더러워지니까 색칠 안 할 건데 A 여집합, B 여집합이 눈에 색칠로 보여졌으면 좋겠다. 자, 둘 중에 어느 부분이 영역이 더 넓은 거야? A 여집합의 영역이 더 넓은 건가? 그러면 지금
A 여집합 속에 B의 여집합이 들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니? B의 바깥쪽의 영역이 A의 바깥쪽 영역에 포함되는 거 맞죠? 그러면 앞으로 생각할 때는 양쪽에 모두 여집합을 달아주면 가운데 포함 관계는 방향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여집합을 달아주면 포함 관계의 방향이 바뀝니다. 근데 이런 거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A 빼기 B 값이 공집합이면 A 요집합, B 여집합은 뭐가 돼? 이 정적은 뭐래? 두 녀석은 A 빼기 B하고 A 교집합, B 여집합은 똑같으니까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지. A 빼기 B가 A 속에 들어있고 B 속에 들어있지 않은 거라고? A 속에 들어있고 B 속에 들어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당연히 공집합이겠네요? 자, A의 바깥쪽에 있는 영역과 B를 합치면 뭐가 될까? A 여자. A의 바깥쪽에 색칠하고 B에도 색칠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색칠이 어디 돼 있어? 아, 다 색칠돼 있는 거구나.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 나올 때마다 생각해서 푸는 건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문제 나올 때마다 생각해서 답하시면 됩니다. 소수의 개념도 알고 있고 서로소의 개념도 알고 있죠. 수에서는 소수의 개념은 1과 자기 자신의 곱인 거죠? 1은 소수인가요? 1은 소수가 아닙니다. 2는 소수인가요? 1과 2의 곱이니까요? 3은 소수인가? 서로소의 개념은 뭐가 서로소의 개념이지? 두 숫자의 공통되는 약수가 1밖에 없는 거? 2하고 3은 공통되는 약수가 1밖에 없나?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이거 제일 많이 헷갈렸는데 이건 서로소가 맞거든? 2하고 3은 서로소인가? 방금 전에 서로소의 개념은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서로소라고 한다고? 앞에 건 약수가 1, 뒤에 건 약수의 값이 1, 3, 공통된 약수의 값이 1밖에 없는 거 맞아요? 선생님 2007년도인가 가르쳤던 서울에서 가르쳤던 고3애가 소수의 개념과 서로소의 개념을 헷갈려가지고 시험을 틀려가지고 왔어. 엄청 잘하는 애였는데 한 문제 틀렸는데 남들 아무도 안 틀린 거 지 혼자 틀려서 왔더라고. 이게 서로소라고 인지를 못해. 서로소 맞아 지금 이거? 그런데 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집합에서는 우리 지금 집합을 배우는 중이거든? 집합에서 서로소의 개념은 수에서 서로소의 개념과 완전히 달라. 그런데 헷갈려. 수에서의 서로소의 개념을 집합에서도 같이 머릿속에 떠올려 버리면 이제 망하는 거야. 집합에서 서로소라는 개념은 두 집합이 공통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 이걸 우리는 서로소라고 얘기해. 집합이 공통되는 게 없으면은 원소의 개수는 빵개겠네? 이런 개념을 우리는 서로소라고 얘기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관계에 있을 때 A집합과 B집합은 서로소의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사기칠 거 아니야 수학 선생들이. 니네 헷갈리게 하려고. 수에서 서로소의 개념은 공통되는 숫자가 1밖에 없을 때, 공통된 약수 1밖에 없을 때 서로소잖아. 이런 식으로 사기쳐. 이러면 서로소니? 라고 물어봐. 그럼 갑자기 뇌가 이상하게 작동하지. 아 맞다.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을 때가 서로소였는데? 아 이거 서로소에 대한 맞는 표현이네? 아니죠. 공통된 게 없어야지 서로소죠. 이렇게 사기쳐. 아 맞다. 1이니까 한 개네? 이러니까 서로소네? 이러면 뒤집니다. 남들 다 맞추는 문제 틀릴 겁니다. 이러면 이건 서로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서로소의 개념은 공통되는 게 없는 게 집합의 서로소의 개념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서로 포함관계 있지 않고 서로소가 되면은 공통된 게 없으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런 성질도 있겠다. A의 여집합 속에 B가 들어있니? 된 거 맞아?
B의 바깥쪽에 A가 들어있니? 내 말이 어려운 말인가? A의 바깥쪽에 영역에 B가 있니? 네. B의 바깥쪽에 A가 있니?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서로 소화되면 이런 일이 생기겠네. 표정들이 뜨뜻미지근 한데 지금. 다음에서 옳은 걸 갖다 골라보세요.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거, 틀린 걸 고르라고 있구나. 다음에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걸 고르세요. 그럼 그때그때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풀 겁니다. B라고 한 집합이 A라는 집합 속에 들어있습니다. 전체 집합은 바깥쪽에 있습니다. 첫 번째, A하고 B를 합치면 A 맞아? 네. 두 번째, A, B에 공통되는 건 B 맞아? 세 번째, A 속의 거랑 B 밖의 거를 합치면 전체 집합인가? A에서 B를 뺀 녀석의 값은 공집합인가? 아니네, 도너츠네, 도너츠.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니네. B에서 A를 뺀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 B에서 A를 빼면 공집합 맞아? 된 거 맞아요? 네. 자,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 문제가 A, B의 포함관계가 나머지 4개와 다른 녀석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포함관계가 첫 번째 1번은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 거야? A, B의 공통된 게 A라고 하잖아.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 거냐고. B가 A. 네, B가 A를 포함합니다. 작은 거에서 큰 걸 빼야지 공집합이 될 거고요. 공통되는 건 작은 녀석의 값이 공통된다고 하겠네요, 우리가. 두 번째, A에서 B를 빼서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가 더 작고 작은 거에서 큰 거 뺐다는 얘기네. 네. 세 번째, B란 녀석과 A의 바깥쪽에 있는 걸 공통된 걸 구하면 공집합이라고 돼 있네? 아, 이거 B-A가 공집합이라는 얘기인가? B 속엔 들어있는데 A 속에 있으면 안 되니까? 된 거 맞아요? A-B가 A 교집합, B 여집합인 것처럼 B-A가 B 교집합, A 여집합이겠지. 네. 그러면 B가 더 작은 집합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B가 A에 포함되는 건가? 네 번째로 갔습니다. 네 번째 건 A 여집합, 여집합이 A인가? 네. 이것도 A-B인 거네? 네. 다섯 번째 게 헷갈리겠다. 다섯 번째 거는 B의 바깥쪽에서 A의 바깥쪽을 빼라고? 근데 뺀다는 개념은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자, 내가 A에서 B를 뺀다는 개념은 A 교집합, B 여집합이라고? 빼기는 교집합, 여집합을 달아주는 게 빼기거든. 그래서 여기는 가운데 빼기의 값을 쌤이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쓰는 거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의 값은 앞에 건 B의 여집합이고 뒤에 건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게 A-B인가? 그럼 여기 써있는 표현은 앞에 건 A-B를 써놓은 거고 뒤에 건 합집합의 여집합이 누구야? 전부 다가 아닌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 A 빼기 B가 공집합이니까 A의 건 B에 포함되겠네.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이 나오는 거 다른 거는? 자, 다음 문제로 봤습니다. 다음 문제에서는 아주 쉬운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A하고 X의 공통된 걸 구했더니 X입니다. B하고 X의 합집합을 구했더니 X입니다. 저 표현을 가지고 포함관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A하고 X의 공통된 게 X란 말은 누가 작고 누가 크다는 얘기야? X가 작고 A가 크니까 공통된 게 X였겠지. 그 다음 녀석 값은 B하고 X를 합쳤더니 X가 된다고 하거든? 누가 더 작고 누가 더 큰 거야? B가 작고. B가 작고 X가 더 크겠구나. 이런 포함관계를 인지하세요. 써보겠습니다. B라고 하는 녀석 값은 D가 원소인데 X라고 하는 집합은 D2는 가지고 있는데 A, B, C, D에는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X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지 원소의 개수 아닙니다. 시험 문제가 분명히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바보들이 엄청 많아. 우리는 집합의 개수를 구합니다. 그 X라는 집합을 만들 때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무조건 이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하지만 A, B, C의 값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있어요? 네. A, B, C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요. 자,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갔습니다. 드모르간은 사람 이름인 것 같아. 뭐 프랑스 사람이지 않을까? 자, 지금 A 합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의 여집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A 합집합 B가 아닌 여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A 합집합 B의 바깥쪽에 색칠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A의 여집합을 구해보려고 하거든? 이거 멍청이 왜 여러 번 그리고 있냐? 나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하냐면 여기 지금 색칠하려고 하거든? 이 A 여집합이니? 여기다 색칠하려고 합니다. 이건 B의 여집합인가? 두 녀석의 공통된 녀석의 값이 누군 줄 알아? 공통되는 녀석의 값이 누구야? 제일 과대. 여기 있는 건 공통돼? 여기 B 속에 있는 건 공통되지 않지? A 속에 있는 것도 공통되지 않지? 공통된 게 이거네. 같은 그림이네? 그럼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얘네들 같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결론이 이거 같은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A가 B에 포함됐는데 여집합을 달아주면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어? 방향을 바꾸라 그랬어? 그럼 드물원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예전에 집합을 공부해 보면서 그림을 연락 그렸더니 여집합들을 달아주게 되면은 가운데 연산기호를 뒤집은 걸 발견했다고 하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각각 여집합을 달아주고 가운데 연산기호를 뒤집기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요? 앞에 건 여집합 달았더니 A 여집합, 뒤에 건 여집합 달았더니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가 되겠죠? 가운데 연산기호만 뒤집어 주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집합 연산을 하려고 하는데 다리가 추울 것 같은데? 얘네 춥지 지금? 안 추워요? 여자애들 뒤에는 히터가 있고 너 밑에는 히터가 없어. 너 안 추워? 난 발이 시려운데? 왜 내가 발이 시려울까? 아니 진짜 안 추워? 자, 지금까지 봤던 거는 다 쉬운 거거든? 새로운 정보만 몇 개 얻게 됐고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새로운 정보들을 이제 이해했으면 문제들을 푸는 단계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다음에 있는 걸 간단히 하세요. 첫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첫 번째 거는 앞에 거하고 뒤에 걸 봤더니 A 합집합이 공통되는 것 같은데? 그럼 A 합집합이 공통되니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거 하려고 합니다.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4가 있습니다. 3으로 묶어가지고 2 더하기 4를 했습니다. 무슨 법칙이죠? 네, 묶어 쓰는 것도 분배 법칙입니다. 나는 공통된 녀석의 값인 A 합집합을 묶어 쓸 생각입니다. A 합집합을 묶어 써야 되면 앞에는 B가 남을 것 같고 뒤에는 B 여집합이 남습니다. 아직 안 쓴 거는 가운데 교집합만 안 썼나? 그 교집합을 가운데 채우겠습니다. B 속의 거랑 B 밖의 거는 공통되는 게 B 속의 거, B 밖의 거는 공통되는 게 없습니다. A라는 녀석과 공집합을 합치면 뭐가 될까? A.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A 교집합 드모르간 법칙 사용해서 여집합을 달았습니다. 가운데 연산기호는? 가운데 둘 다 연산기호가 똑같습니다. 연산기호가 똑같았을 때는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괄호의 순서를 뒤에 두 개 묶여져 있는 걸 앞에 두 개를 묶었습니다. A 속의 거랑 A 밖의 거를 공통된 녀석의 거를 구했더니
공집합. 공집합인데 비여집합하고 공통된 거 보겠습니다. 공통된 게 누구죠? B 아무것도 없는 녀석하고 누군가 있는 녀석하고 공통된 게 있어? 없어. 없죠? 아무것도 없는 녀석과는 공통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된 거 맞죠, 지금?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건 차집합의 정의에 따라서 A 빼기 B의 값은 A 교집합, B 여집합을 쓸 수 있다고? 그 녀석의 바깥쪽 여집합 달려있고 이걸 계산하라고 합니다. 먼저 등목하는 법칙에 따르면은 A 여집합 B라고 쓸 거고 가운데 연산교를 바꿨습니다. 연산교가 다르네? 연산교가 다르면 무슨 법칙 쓰라고? 분배 법칙 쓰라고? 근데 지금은 이거랑은 다를 것 같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으면 그건 생각도 안 하고 흡수법칙에서 A라고 쓸 건데 이건 A고 이거 A 여집합이니까 다른 겁니다. 흡수법칙을 쓸 수 없고 분배 법칙을 써야 되겠다. A 교집합의 값을 A 여집합한테도 교집합 A를 줄 거고 B한테도 교집합 A를 줄 겁니다. 가운데 연산교 합집합을 안 썼으니까 쓰겠습니다. A 속의 거 A 밖의 거 공통된 건 공집합입니다. 공집합과 누군가를 합쳤으니까 A 교집합 B만 남을까? 더 이상 간단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됐죠? 네 번째 걸로 갔습니다. 네 번째 거는 식으로 풀면 개빡칩니다. 네 번째 걸 쌤이 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앞에 거는 A 교집합 B 여집합인가요? 뒤에 거는 B 교집합 A 여집합인가요? 두 개 공통된 게 필요한 거죠? 다 교집합인데? 다 교집합이면 결합 법칙을 쓸 수 있나요? 괄호의 순서를 내 맘대로 막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가운데는 B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은? B 속의 거랑 B 밖의 거에 공통되는 거는? 근데 공집합과 A에 공통되는 거는? 공집합과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근데 이렇게 뭐로 풀어? 이렇게 안 풀어.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A-B예요. 뒤에 건 B-A예요. A-B라는 녀석과 B-A의 공통된 녀석을 찾으세요. 없어요. 이게 더 빠르니까 이렇게 풀 겁니다. 어떨 때는 식을 전개해서 풀고요. 어떨 때는 그림을 그려서 빨리빨리 판단할 겁니다.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 문제는 식을 정리한 다음에 파악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등호가 하나 있거든? 등식이 있는데 등식을 가지고 변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걸 해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요 녀석의 색깔 왜 이래? 나는 지금 요 녀석의 값을 분석하고 싶습니다. 요게 지금 A라고 하거든? 왼쪽 값을 계산 열심히 해서 간단히 한 다음에 그게 A가 되도록 하는 객관식 보기를 찾으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A 빼기 B라는 녀석의 값은 A 교집합, B 여집합이라고 쓰려고요. 쓰고 났더니 보인다. 무슨 법칙에 의해서? 무슨 법칙에 의해서? 네, 분배 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을 묶어 쓰겠습니다. A 교집합을 묶어 쓰면 앞에는 B 여집합이 남을 거고 뒤에는 B가 남을 겁니다. 가운데 쓰지 않았던 합집합을 쓰면 되죠? 그런데 B 바깥쪽과 B 안쪽에 있는 걸 다 합치라고? 합치면 뭐가 되는데? 전체 집합과 A에 공통되는 건 누구야? A 그러네, 전체 집합과 A에 공통된 건 A네? A 합집합 B가 A라는 얘기구만? 이해된 거 맞나요? 쌤이 좌변만 계속 써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거든? 근데 구태여 계속 오른쪽에 는 A, 는 A를 다 쓰고 있거든. 는 A를 안 쓰는 사람들이 시험을 틀려가지고 와. 이건 원래 최초의 등식이었죠. 등식이었는데 이거 오른쪽에 는 A를 안 쓰고 이렇게 풀면은 애들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해놓고서 어쩌라고. 뭔 소리지? 어쩌라고. 이런 일들이 항상 생기더라고. 그래서 쌤은 문제 풀어줄 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려고 내가 풀 때부터 A를 써줍니다. 졸라 귀찮거든? 자, A, B를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A가 나오네? 누가 더 크다고? B가 크면 A 합집합 B는 B라고 할 것 같은데? A, B 합쳤는데 A가 더 나왔다는 얘기는 A가 더 크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B라는 녀석의 값이 A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고르세요. 된 거 맞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써있는 대로 산수해가지고 답을 구하세요. 딱 써있는 것처럼만 산수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써주고 나서 대충 대입해서 풀라는 얘기인데 써있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너 씨 왜 이렇게 안 이뻐? 안 예쁘니까 바꿀 겁니다. 무슨 법칙에 의해서? 드모만 법칙에 의해서 바꿨습니다. 앞에 거는 여집합 달았고요. 뒤에 거도 여집합 달았습니다. 가운데 연산교를 뒤집었습니다. 앞에 건 합집합, 뒤에 건 교집합, 연산교가 다릅니다. 무슨 법칙에 의해서? 분배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의 값을 A 여집합한테 줬고요. A 합집합의 값을 B 여집합한테 줬습니다. 네. 안 썼던 기호인 교집합의 값을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A 속의 A 밖의 거 합쳤더니 전체 집합입니다. 전체 집합과 누군가의 공통되는 건 이 누군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집합과의 교집합은 요게 전체 집합과의 교집합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값을 지금 구하고 싶은 거네. 여기다 A 대입하고 여기다 B 대입해서 문제 풀면 너무 힘드니까 정리되어져 있는 밑줄 친 값한테 지금부터 대입해서 풀겠습니다.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전체 집합과 공집합을 연산하세요 라고 하니 여기다 대입 안 하고 밑줄을 친 거한테 대입해 봤습니다. 전체 집합과 공집합의 여집합을 합치래? 공집합 여집합이 누군데? 전체 집합. 그럼 전체 집합과 전체 집합을 합치면 전체 집합. 첫 번째 건 참입니다. 두 번째로 갔습니다. 일단 전체 집합과 A란 집합에 대해서 산수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앞에 거는 지금 혹시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 아니죠? 집중하고 있는 거죠? 자, 전체 집합이라는 녀석과 A 여집합을 합치라고요? 전체 집합과 A 여집합 합치면 뭐가 될까? 전체. 전부 다가 되겠지. 전부 다 하고 어떤 누군가니까 합치면 전부 다 되겠죠? 근데 이거에 뭘 구하라고? 그럼 이거에 여집합을 구하면 누구야? 그럼 이것도 참이네요.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A, B의 값을 연산한 녀석의 값은 B-A라고 쓸 수 있나요? 자, D급 같은 경우에는 A, B 연산한 건 지금 이거라며. 좌변값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네? 앞에 거는 A 여집합을 썼고요. 뒤에 건 B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라고 썼습니다. 연산기호 바꿨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비교집합 A 여집합입니다. 우리는 가운데 교집합과 뒤에 있는 여집합은 빼기라고 쓸 수 있나요? 그래서 B-A라고 쓸 수 있습니다. B-A로 써야 되는데 A-B로 썼으니까 틀렸네요. 대칭 차집합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구분 못하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집합이라고 하는 건 되게 쉬운 챕터거든? 이게 누군지는 아까 했어. 누구야? 여기 초능력자들 한지 10분도 안 돼서 누구야? 니네 막 눈에서 레이저도 쏠 수 있지. 대단한 능력인데 지금? 이 능력은 어디서 발휘되는 거야? 아니 이것들아 생각을 해. 생각을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생각하면 되잖아. 왜 대가리를 놀려. 이거랑 이거는 겹치는 게 뭐야? 없어. 공집합 아까 했다고.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겠어? 공집합이냐? 합쳤는데 뭐 공집합이야. 이거 두 개를 해도 구분 못하는 장애를 가진 애들이 가끔 있어.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왼쪽 거 오른쪽 거 공통된 거 없어. 왼쪽 거 오른쪽 거 합치니까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거 두 개를 구분 못할까봐 강조했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뭔지를 봐야 되는데 사소한 부주의가 다른 답을 구하게 됩니다. 연예인 중에 얘 아니? 네. 앞을 읽어도 윤시훈, 뒤를 읽어도 윤시훈? 이런 사람 또 있냐? 이효리는 좀 그렇다. 이건 좀 안 된다. 또 그런 사람이 있던가? 자, 이게 앞을 읽어도 뒤를 읽어도 똑같냐?
맞아? 앞을 읽어도 뒤를 읽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거랑 착각합니다. 지금은 합집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네. 합집합이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을 우리는 백이라는 녀석으로 표현된 차집합들이 있는데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름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합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이름을 따로 붙여가지고 공부합니다. 저거 이름은 대칭 차집합이고요. 근데 색칠된 녀석의 값이 누군지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됩니다. 아, 얘는 이 그림이네? 이게 대칭 차집합이네? 대칭 차집합은 요게 대칭 차집합인데 요걸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합집합에서 교집합만큼을 지워버렸다고 할 수 있나? 합집합 전체에서 가운데 교집합만큼을 제거했다고 할 수 있죠? 대칭 차집합의 값은 위에 걸로 문제를 풀 때가 편할 때도 있고 밑에 걸로 풀어야지 편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대칭 차집합은 그림 이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다 쓰고 이 대칭 차집합이라고 문제를 출제하면은 괴로울 것 같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참고서들은 이런 연산을 이렇게 지칭한다면 보통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A라고 하는 집합과 A 여집합부터 산수를 해볼까? 더 쉬운 것부터 할까? A 여집합과 공집합을 한번 산수해 보려고요. A 여집합과 공집합을 대칭 차집합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걸 지금 계산하라는 얘기니? A에서 공집합을 빼면 누구야? 아무것도 안 뺐으니까 A인데 공집합에서 A를 빼면 뭐가 남을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빼봤자 어차피 아무것도 없겠지 뭐. 그럼 A하고 공집합 합집합은 누구야?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은 두 개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도 있다고? 합집합이 누구야? 두 개 공통된 건 누구야? 아무것도 안 뺐으니까 A인가? 둘 중에 자기가 더 편한 방법을 사용해서 연산하시면 됩니다. 지금 방금 연산한 건 A라는 녀석과 공집합을 연산했더니 A라고? A하고 A 여집합을 연산하면 뭐가 될까? 근데 이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걸로 계산해볼까?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려고 하거든? 합집합이 누구니? 교집합은 누구야? 그럼 결과가 뭐가 돼? A라는 집합과 전체 집합을 연산해 보려고. A하고 전체 집합의 합집합에서 A라는 집합과 전체 집합의 교집합을 빼려고 해. A하고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A하고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뺀 녀석은 뭐가 돼? 전체 집합에서 A만큼 도려내면은 A 여집합? 자, 이 정도 수준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칙을 계산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떠오르면은 1등급. 손으로 써야지만 풀 수 있는 사람은 2등급.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든지 머릿속에서 식으로 계산하는 게 최선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물어본다? 시험 문제가 야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은 누구야? 라고 엄청 많이 물어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도 많이 나오니까 참고서를 풀기 전부터 외우고 있으면 진짜 편하겠다. 어떤 애들은 한 문제 푸는데 막 20초, 30초 걸리는데 우리는 1초 컷으로 그래 이건 누구, 이건 누구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나도 외우지 않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상상하면 4, 5초 이내에 다 구할 수 있거든. 두 개 합집합은 A인데 두 개 교집합은 공집합이니까 A 빼기 공집합 A. 금방금방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할까? B연산 A라고 한다면
여기는 AB를 바꿔서 쓰니까 여기다 AB 바꿔 쓰겠죠? 합집합에 교집합 빼는 걸로 해볼까? AB를 바꿔 쓴다고 해서 뭐 달라지나? 어차피 AB 합집합에서 AB의 교집합 제거한 거니까 달라질 게 없지. 그럼 똑같은 거네? 하기 싫거든? 선생님 이거 엄청 하기 싫어하거든? 자, 이게 무슨 법칙이죠? 네, 결합법칙입니다. 대칭 차집합이라는 연산은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걸 보여주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엄청 개귀찮아. 아우, 막 짜증나 막. 자, 앞에 거는 할 수 있어. 멍청해. 다음 단계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있네. 자, 제일 위에 거 A, 왼쪽 거 B, 오른쪽 거 C라고 할 거야. 첫 번째 왼쪽에 녀석 있잖아, 이거. 대칭 차집합은 A, B에 대해서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거니까 이거니? 이런 거 맞죠? 오른쪽에는 C라고 하는 집합은 이거죠? 된 거 맞아요? 이거 두 개의 대칭 차집합을 구하라고 하면은 두 개를 합친 것 중에 두 개의 공통된 걸 제거하는 거잖아. 거기까지 되는 거 맞아요? 아니면 또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뺀 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합치는 거지. 자, 앞에 거에 뒤에 걸 빼자. 앞에 거에 뒤에 거 빼면 이게 남나? 이게 앞에 뒤에 거 뺀 거니? 이제 뒤에서 앞에 거 빼자.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뭐가 남아? 이게 남니? 뒤에서 앞에 거 뺀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두 군데 제거하는 거잖아. 됐어? 이번엔 이거 하려고. A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A라는 녀석과 BC의 대칭 차집합이 있습니다. 여기 BC의 대칭 차집합이죠? 두 개의 대칭 차집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앞에 거에 뒤에 거 빼겠습니다. 앞에 거에 뒤에 거 빼게 되면 여기가 남아요? 이번엔 뒤에서 앞에 거 빼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제거되고 여기가 남나요? 두 개는 같아? 그런데 시험 볼 때마다 이 짓거리 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 볼 때마다 이 짓거리 할 수 없고요. 시험이 매우 잘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는 대칭 차집합이라는 연산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그냥 성립한다고 외우고 있을 겁니다. 대칭 차집합의 결합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이거는 5초 이내로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선생님, 방금 선생님 대칭 차집합 설명해 줄 때 이거 설명해 줬고 이건 설명해 줬는데 왜 애들은 설명 안 해줬어요? 뭐 한 거야 지금? 빼기만. 교집합, 여집합. 빼기만 교집합, 여집합을 쓴 거죠? 이것도 빼기의 값을 교집합, 여집합으로 쓴 것밖에 없죠? 대칭 차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대칭 차집합은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A하고 공집합의 대칭 차집합은 A입니다. A하고 A의 대칭 차집합은 공집합입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대칭 차집합이라는 연산이 있습니다. 현주 졸려요? 집중이 안 되나요? 문제가 주어진 녀석의 값은 대칭 차집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교환법칙 성립하나요? 네. A하고 A를 대칭 차집합을 구하면 두 녀석의 합집합 A, 두 녀석의 교집합은 A, A에서 A를 뺐으니까 공집합 맞습니다. 두 개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두 개의 교집합은 공집합, 전체 집합 빼기 공집합이니까 맞습니다. 두 개의 합집합은 A, 두 개의 교집합은 공집합, A에서 공집합 뺐으니까 맞습니다. 두 개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두 개의 교집합은 A, 그래서 이게 아니라 전체 집합의 A를 빼서 A 여집합이라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됩니다. 배수의 집합입니다. 책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배수의 집합은 이 설명이 너무 그지 같거든? 이 말 여기 박스에 들어있는 말 기억도 안 할 겁니다. 어떤 문제는 AK라고 써놓고 이 집합을 X의 정체가 K의 배수의 집합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2라고 쓴다면 그건 2의 배수의 집합 2, 4, 6, 80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쓰면 4의 배수의 집합이 되겠죠? 포함관계를 보통 혼동할 수가 있는데 누가 더 원소가 더 많을까? 2의 배수가 원소가 더 많겠죠? 그럼 2의 배수가 4의 배수를 포함할까요? 네. 가끔씩은 숫자가 4가 더 커지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착각해서 시험 문제들이 틀려서 옵니다.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의 공통되는 건 뭘까? 더 작은 녀석이 공통되겠죠?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 합치면 뭐가 될까요? 그건 2의 배수가 되겠죠? 근데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에 공통되는 걸 구하려면 어떻게 할래? 아, 그러겠네. 2, 4, 6, 80 이렇게 쓴 거하고 3, 6, 9, 10 이렇게 쓴 거는 공통되는 게 6, 12, 18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건 6의 배수 되겠군요. 직관적으로 바로 할 수 있어. 포함관계가 성립했을 때는 합집합, 교집합은 둘 중에 한 녀석이 되고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때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는 서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공통되는 걸 구하라고 한다면 그때는 요 숫자가 두 녀석의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3하고 A4는 뭐가 될까? 22.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쓸 겁니다. 두 개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포함관계가 성립할 때와 포함관계가 성립 안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AK라는 집합을 배웠는데 어떤 문제들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꼭 이 녀석이 배수의 집합은 아닙니다. 문제에 따라서 그럼 배수의 집합일 때도 있고 문제에 따라서 약수의 집합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똑바로 보고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갔습니다. 문제에서 AK라는 집합은 배수의 집합이라고 얘기하거든? AK가 배수의 집합이었을 때 AN이라고 한 녀석에서 N값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6의 배수인 게 누구지? 그러겠네? 최소 배수로 12의 배수겠네? 근데 12의 배수에 포함되는 집합은 12의 배수에 포함되는 집합은 누가 12의 배수에 포함되지? 누구의 배수가 12의 배수에 포함돼? 선생님 저는 2의 배수라고 쓰고 싶어요. n값이 2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건가? 1? 네, 그럼 니네 머릿속에 지금 혼동이 온 거야. 아까 전에 선생님 뭐라 그랬어? 2보다 4가 크다고 해서 A4라는 집합이 더 큰 집합이 아니죠? 포함관계가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2의 배수라고 해버리면 2의 배수나 1의 배수는 졸라 많아. 이게 원소가 절대 10의 배수에 포함될 수 없어. 근데 착각은 누구나 착각을 해. 그게 점수를 가르는 거고. 포함관계가 성립하려면 이게 원소가 적고 이게 더 원소가 많아야 되잖아. 이건 12의 배수니까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n값이 누구여야 되냐고. 13. 미쳤네. 13은 왜 얘기하냐? 13의 배수, 13, 26 이런 숫자가 12의 배수의 집합에 포함이 돼? 오늘부터 13은 10의 배수라고 우길까? n값이 누구면 되냐고. 우린 서로 같은 집합도 포함된다고 얘기합니다. 24의 배수의 집합든 24의 배수들은 전부 다 12 배수입니다. 36의 배수의 값도 전부 다 12 배수입니다. 이런 값들이 다 n값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n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답을 10이라고 하실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지금 약간 천천히 설명한 이유는 이게 혼동도 없이 그냥 배우면 바로 할 수 있는 거면 선생님 좀 빨리 했을 건데 누구나 착각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아까 전에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게 누구라고? 이런 녀석은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합치라고 한다면 그건 누구의 배수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를 합치면 2의 배수, 3의 배수 내가 지금 합치고 있거든? 이걸 특정한 숫자의 배수라고 지칭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를 합친 녀석과 4의 배수에 공통되는 걸 구하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분배를 먼저 할 겁니다. 얘를 A 누구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배를 먼저 할 겁니다. 분배했더니 A2 교집합 A4 그 다음이 A3 교집합 A3인가? 앞에는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거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 아까 했네? 뭐라고? 또 이게 또 헷갈리기 시작하네. 2의 배수는 2, 4, 6, 8 4의 배수는 4, 8, 12 공통되는 건 4, 8 이렇게 나가는 게 공통되네? 조금만 더 눈꼽만큼만 더 생각하면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수가 매우 빈번합니다. 3의 배수하고 4의 배수에 공통되는 거는 4의 배수하고 12 배수는 포함관계가 성립합니다. 두 개의 합집합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또 헷갈립니다. 12의 배수는 12, 24, 36 이런 게 12의 배수고요. 앞에 거는 4, 8, 12 이렇게 나가는 숫자입니다. 합치면 4, 8 이렇게 쓰겠군요. 지금 계속해서 눈꼽만큼 생각을 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값 합친 게 누구라고요? 이건 몰라서 틀리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데 실수 때문에 틀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원소의 개수만 배우면 전부 다 배웁니다. 자, 원소의 개수는 총 다 세 가지를 배울 생각입니다. 아, 네 가지를 설명해야 되나? 첫 번째,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A의 바깥쪽에 원소의 개수를 세려면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센 다음에 A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다. A 집합에서 B 집합을 뺀 차집합이 있습니다.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고 싶은데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은 큰일 납니다.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B 집합이 있습니다.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 2, 3, 4, 5, 6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내가 A 빼기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 5개에서 3개를 뺐더니 하지만 A 빼기 B는 3개인가? 아니네. 틀렸네 이거. 여기서 이거 빼면 큰일 나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뭘 알고 있냐면
A 빼기 B의 값은 A 집합에서 교집합을 제거했다고 할 수 있나요? 개수를 셀 땐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개수를 빼셔야 됩니다. A 집합은 5개, 교집합은 2개. 5개에서 2개 빼서 3개. 이해되신 거 맞죠? 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생각입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려고 하는데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를 구하게 되면은 합집합은 원소가 6개인데 A 개수 더하기 B의 개수를 더하면은 8인 거야? 이건 8인데 이건 6이잖아. 그러니까 누굴 제거해요? 네, 교집합을 제거하면 똑같아지겠네요. 그럼 이걸 가지고 변형할 수 있는 건 되게 많겠다. 교집합 개수를 구할 때는 이거 교집합만 이항해가지고 A 개수, B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합집합을 빼도 되는 건가? 또는 이 마이너스인 것만 이항해가지고 합집합의 개수와 교집합의 개수의 값을 더한 녀석의 값이 A의 개수하고 B의 개수를 더한 거랑 똑같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이렇게 연산하면은 머릿속에서 생각이 좀 꼬이는 편이야. 왜냐면 우리의 뇌가 방금 더하기 한 숫자를 저장한 다음에 뺀 걸 계산하는데 취약하거든? 하지만 이거 2개 더한 녀석의 값이 이거 2개랑 똑같다고 놓고서 4개 중에 누군가 하나를 구하는 거는 이건 엄청 빨리 할 수 있어. 여기서 시간 차이가 꽤 나거든?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문제 풀 때 이렇게 생각하고 풀거든? 이거 2개 더한 거랑 이거 2개 더한 게 똑같다고 놓고서 4개 중에 3개가 주어질 때 나머지 하나의 값을 구하는 편이야. 합집합의 개수와 교집합의 개수의 합은 A의 합과 B의 합과 똑같습니다. A하고 B의 합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거는 세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것만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볼게. A란 집합이 있고 B란 집합이 있고 C란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는 A개, B개, C개, X개, Y개, Z개, W개 있다고 하려고 해. 이거는 선생님 A 집합의 원소가 지금 4개인데요? 아니야. 이 각각의 영역의 개수를 소문자로 쓴 거야. 자, 먼저 선생님이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 더하기 C의 개수를 구하면 A의 개수가 지금 몇 개지? A 플러스 X 플러스 W 플러스 Z인가? B의 개수는 몇 개야? 플러스 X 플러스 W 이거야? 너무 가까이 그렸네. C의 개수는 플러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값들을 빼려고 하거든? A 교집합 B, B 교집합 C, C 교집합 A들을 공통된 것들만 다 제거해 줄 생각이거든? 그럼 교집합이 XW, YW, ZW의 값이 교집합의 개수인가? 그럼 이것만 빼볼게. 빼게 되면은 X 지워지네. W 지워지고 Y 지워지고 W 지워지고 Z 지워지고 W 지워지네. 남은 녀석의 값이 A, Z, B, C, Y 이렇게 남나? X도 있나? A, B, C, X, Y, Z가 있나? 근데 전부 다 합친 녀석의 값은 W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W 한 번 더 해주라고? 그래야지 W 값을 더 해줄 거 아니야. 이런 거 맞아요? W만 빼고 남았으니까 W 한 번 더 해줘야 되겠네요. 이제 세집합,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값은 이 공식에다 대입해서 풀 겁니다. 단, 3개의 합집합의 값을 구하려면 7개 값을 알아야지 구할 수 있거든? 7개를 알아야지 구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줘, 보통. 1개, 2개, 3개, 4개, 5개는 알려준다? 2개를 알려주지 않아. 2개를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 야, A하고 C는 서로 소야. 그럼 얘가 몇 개란 얘기야? 이건 몇 개란 얘기야?
A와 C가 공통되는 게 빵개면 여기에 원소가 빵개면 여기는 몇 개일까요? 아니 나 여기 막 목구멍까지 여기 나올라간다 지금. 이 속에 비어있으면 여기 속에 뭐가 있겠냐고. 없죠? A 교집합, B 교집합,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교환법칙 때문에 바꿨으면은 이거 두 개 공집합이라며. 공집합과 비교집합은 그 시험 문제는 이렇게 줘. 7개 값 중에 5개 값은 주고 어떤 한 교집합의 공집합이라고 줘. 그럼 나머지 3개 모두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야. 이 생각을 못하면 시험 문제 어떡하지? 7개 알아야 되는데 6개밖에 모르네. 아, 개망했다. 씨. 그래서 못 풀었어요, 선생님. 병신 닭대가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개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3개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입니다. 자, 문제로 갔습니다. A하고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알고 싶어요. 아까 전에 쌤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거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거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A는 18개, B는 10개. 얘가 지금 우리한테 뭘 준 거지? 드모르간 법칙에 따르면 얘가 뭐야? A 합집합 B에 여집합을 준 거니? 그러면 전체가 30개라고 하는데 합집합의 바깥쪽이 9개라고 하니 합집합이 몇 개란 얘기야? 21개란 얘기인가요? 그래야지 합쳐가지고 30개니까? 그런데 이런 녀석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거 2개 더한 28, 이거 2개 더해도 28. 그럼 뇌가 빨리 치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으로 푸는 애들이 있습니다. 공식으로 풀면은 뇌가 작동이 느려. 대가리의 작동이 느리게 작동해. 18 더하기 10 빼기 21, 그래서 28 빼기 21, 7 이렇게 작동하게 되거든.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라고. 대가리를 빨리빨리 2개 더한 녀석의 값은 이거 2개 합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바로 푸세요. 자,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 문제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네모 어디 갔어? 세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7개 값을 주는 게 아니라 7개 중에서 5개만 주는 문제입니다. 7개 중에 5개만 주고 있습니다. 먼저 A, B, C 모두 개수의 값을 다 더한 다음에 교집합들을 3개 뺀 다음에 마지막에 합집합을 더해줘야 됩니다. 교집합들 3개 교집합을 마지막에 더해줘야 됩니다. 얘가 공식인데 자, 이거 지금 보고서 선생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합집합 개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A집합의 개수 더하기 B집합의 개수 더하기 C집합의 개수를 한 다음에 교집합들을 3개 빼야 되죠. 마지막에는 3개 모두의 교집합은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지금 A, B의 교집합을 쓰려고 하거든? A, B의 교집합을 쓰려고 하는데 A, B의 교집합의 개수가 필요한데 여기 합집합이네. 이거 2개 더한 녀석은 26. 이거는 18. 18에다 뭘 더한 게 26인가요? A하고 C를 더하면은 몇이야? 23? 그럼 19한테 뭘 더해야지 23이야? C하고 A의 교집합은 4입니다. 근데 BC는 공통된 게 몇 개래요? BC가 빵개면은 3개 모두의 교집합은 이것만 하세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어느 청소년 캠프에 참여한 8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운동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축구 A, A집합은 54명. 야구는 B, B집합은 48명.
A가 54, B가 48. 축구하고 야구 중에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8명입니다. 전체 애들이 다 해서 8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54명, 여기에는 48명이 있습니다. 바깥쪽에 8명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합집합 속에 몇 명 있는 거야? 72명이 있어야 되죠. 어떤 개인기를 연마하신 거죠, 지금? 80명 중에 8명이 안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이 새끼들을 합치면 72명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뭘 구하라는 얘기야? 축구를 좋아하고 A집합에 들어있고,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애들 찾으래? 그럼 A-B를 구하라는 얘기인가? 축구 속에 들어있고, 야구 속에 들어있지 않는 거? 54가 A, 48이 B.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구하자고요? 이렇게 구하자고요? 졸라 당당하게 이렇게 구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구하자고요? A의 개수에서 뭘 빼자고요? 교집합을 빼자고요? 그럼 교집합이 누군지 필요하네. 합집합은 72명입니다. A, B 합친 녀석이니까 몇 명이 합친 게? 그럼 이거에도 뭘 더해야지 102가 나와? 그럼 A의 개수는 54. 교집합의 개수는 30? 끝났네. 54에서 30만 빼면 되네. 이런 거 맞죠? 벌써 다 했어요. 자, 이제 숙제 한번 풀이하겠습니다. 자, 수학 1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생수학 수학 1. 수학 1 지금 해야 될 게 1차 부동식이냐? 1차 부동식 선생님 지금부터 말 빨리 할래. 아주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하고 싶은데 컴퓨터가 느리네. 자, 제일 처음에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122쪽에 862번. 862번. 862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854번. 854번부터 가겠습니다. 현주는 그 앞에 없나요? 854번인 절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해를 가질 때 A하고 B의 값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풀었던 문제 선생님이 대충 찍어서 풀려고 했더니 안 됐던 문제 있죠? 금지와 똑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절대값을 풀려고 합니다. 절대값이 B보다 컸을 때 A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B보다 작다 또는 B보다 크다인가요?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인 거죠. 쌤 말 귓구멍소리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 녀석이 이항해가지고 X값의 범위를 구할 건데 X값의 범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AX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 두 번째, AX 값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 근데 우리는 A값이 음수니까 A로 나누기 했을 때 분호 모양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건 X라는 녀석의 값은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 두 번째 X라는 녀석의 값은 A분의 B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를 가진 녀석의 값이 누군가보다 큰 녀석의 값이니까 앞에 값이 4고요. 뒤에 값이 1이겠네요. 10번씩 풀겠습니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의 값은 4입니다. B 마이너스 3의 값은 A입니다. 10번씩 풀었습니다. 두 개씩을 더했습니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2의 값이 5의 1하고 뭔가 이상하다? 분수가 나오냐? 맞아? A 값 마이너스 5분의 6입니다. 3을 더했습니다. 3 더했더니 5분의 9인가? 되신 거 맞아요? 네. 빨리 하니까 손이 입을 안 따라주네. 두 개 더하세요. 더하기 못하겠습니다. 아예 이해된 거 맞아?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될 거는 862번. 86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방금처럼 얘기하면 못 듣겠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습니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갖다 그리려고 하는 건 좌변에 있는 그림을 갖다 그린 다음에 3보다 아래에 있는 x의 범위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좌변의 그림을 단계적으로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 y의 값은 절대값 x-1부터 그리겠습니다. 절대값 x-니까 그림이 있으면은 1보다 오른쪽에서 x축 위에 있는 그림인가? 우변 전체 절대값이 있으니까 밑에 있는 녀석의 값은 접올렸나요?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밑으로 두 칸 내리래요? 밑으로 두 칸 내리면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점에 접혀 두 칸 내렸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이 점이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근데 이 선의 기울기는 1입니다.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은 위로 두 칸 갈 겁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3,5. 이 녀석을 뭐 하라고요? 또 접올리라고 우변 전체 절대값 있으니까 x축 위에 건 그냥 그리세요. x축 위에 건 그냥 그리세요. x축 밑에 거는 접어올리세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1,2가 되겠다. 이 선의 기울기가 1이겠고 여기 있는 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겠네. 기울기니까 오른쪽으로 3칸 갔을 때 위로 3칸 갈 겁니다. 오른쪽 3칸 위로 3칸 간 점의 좌표가 지금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1,0입니다. 왼쪽 3칸 간 위로 3칸 갈 겁니다. 왼쪽으로 3칸 간 점의 좌표가 문제의 질문이 야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 선보다 아래에 있는 거 3보다 아래에 있는 x의 범위의 값을 구하세요. 여기 x는 마이너스 4예요. 여기 x의 값 6이에요. 답은 마이너스 4부터 6까지입니다. 개수의 값 11개 있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근데 이걸 범위 쪽에서 풀면은 한참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푸셔야 됩니다. 이해된 거 맞아? 자, 그 다음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63. 네, 63번으로 갔습니다. 절대값이 두 개 더해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 빨리 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말 빨리 한다고 해서 빨리 끝낸다고 해서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건 없잖아. 내가 왜 지금 강박을 가지고 있지? 나 지금 되게 강박을 느끼고 있어, 지금. 이 새끼들 빨리빨리 시켜가지고 빨리빨리 영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강박이 있네, 나한테. 다시, 릴렉스. 자, 절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값은 두 개 있습니다. 경계값이 두 개 있으니까 두 번 깎일 겁니다. 처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앞에 있는 건 빵, 뒤에 거는 마이너스 3이 절대값 속에 있는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플러스 3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값이 경계값 1이니까 1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했더니 왼쪽에 있는 값은 3, 오른쪽은 빵입니다. 1 대입한 것도 3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래서 여기 사이를 연결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녀석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둘 다 양수가 되면은 x 앞에 숫자가 2x이기 때문에 기울기값이 2가 되는 선입니다. 둘 다 음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이기 때문에 여기 기울기값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k보다 작은 거의 정수의 개수가 6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라인상에 존재하는 x가 정수인 건 마이너스 2, 빵,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빵, 1, 4개 있나? 이 라인상에는 x가 정수인 게 4개인가? 그런데 6개 있으면 좋겠다고? 정수가 6개 쓰려면 위로 2칸 가야 되지 않나? 여기 라인의 값이 y는 3이라고 한 라인인데 y가 3인 라인상에는 정수인 점이 4개 있는데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오른쪽 한 칸 가면 위로 2칸 가야 되거든. 위로 2칸 간 여기가 5라고 한다면 오른쪽 한 칸 갔을 때 2칸 갔으니까 2,5가 될 테고 왼쪽 한 칸 갔을 때 위로 2칸 갈 거니까 마이너스 3,5가 되는 건가? 그렇게 되면은 5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이 되었을 때 5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의 값이 되었을 때 정확하게 정수인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가 될 거기 때문에 이때 이 속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정확히 6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범위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얘보다 살짝 위로 올라가면은 마이너스 3점 몇부터 시작해가지고 2점 몇까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6개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녀석의 값이 y는 7인 것까지 올라가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y가 7이 되면 여기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7이 될 거고 이 점 좌표 값은 3,7이 될 거거든. 그럼 범위의 값이 마이너스 4부터 x의 값이 7까지가 돼버리면 정수의 개수의 값은 8개가 돼가지고 우리가 찾는 값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7은 되면 안 될 것 같고 5는 돼도 괜찮고 사이에 5하고 7 사이 있는 것도 괜찮거든. 그래서 k라는 녀석의 값의 범위의 값은 5부터 7까지가 되겠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 얘기하세요. 127쪽 71번. 871번 저는 현주 몇 번이라고? 870, 87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869, 쭈루룩. 자, 869번 문제는 이제 이 문제 유형이 아이한테 빨리 쉬워졌으면 좋겠다. 아예 네가 생각하기에는 a 플러스 b의 부호가 뭐라고 생각이 들어 지금?
안 들어? 네, 부동방향이 바뀌었으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음수일 겁니다. 그리고 양변을 a 플러스 b로 나누게 하게 되면 x라고 한 녀석의 값 음수로 나누게 했더니 a 플러스 b분의 a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값이 3분의 1이라고 문제가 얘기해 줬잖아. 대각선끼리 곱하고 있습니다. 3a라는 녀석의 값은 a 플러스 b입니다.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a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대입하겠습니다. b 대신에 2a를 대입하려고 하는데 ax 플러스 a 2ax 마이너스 4a 2항 했더니 ax, 2항 했더니 5a 이제 a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a의 보호를 알고 싶은데 더해서 음수라고 하거든? 저기다 이걸 집어넣으려고 집어넣게 되면 3a가 음수란 얘기인가? 따라서 a의 값 음수값입니다. 음수값이니까 a로 나누기 할 때 부동 방향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몇 번 하면 터득돼야 되거든? 아야? 근데 터득이 안 될 때가 있어. 안 될 때는 이 문제만 골라서 풀었던 문제 다시 또 풀어봐. 몇 문제만. 그러면은 어느 순간 확 되기 시작하거든? 70번으로 갔습니다. 70번 문제는 헷갈리는 문제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루트 속에 있는 값이 루트 a 곱하기 루트 b의 값이 오로지 a도 음수고 b의 값도 음수였을 때만 이때만 마이너스를 달아주고 루트를 크게 쓰고 a, b를 씁니다. 그 다음은 루트 b분의 루트 a라고 하는 것도 딱 한 가지 어떨 때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분모만 음수였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나머지는 마이너스는 생기지 않습니다. 요거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꼴랑이 이거 물어보는 거고요. 처음에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인데 마이너스가 등장했습니다. 나누기입니다. 마이너스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또 조금 반대야. 뭐가 반대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범위를 가지고 식에 마이너스 등장하는 거 봤을 땐 그랬는데 지금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ab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a가 빵이어도 등호 성립합니다. b가 빵이어도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언급할 때는 등호를 넣으셔야 됩니다. 루트 b분의 루트 a라고 하는 녀석의 값도 마이너스가 등장한다면 원래는 이렇게 얘기할 때는 a의 값은 양수고 b의 값이 음수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식을 가지고 a, b의 값을 구할 때는 분자의 a의 값이 빵이어도 등호는 성립합니다. a에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모는 절대 빵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지금 우리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를 보고서 이제 판단하겠습니다. 루트 속에 있는 값이 다 0보다 작거 나갔습니다. x-5의 값도 0보다 작거 나갔고요. 마이너스 3-x의 값도 0보다 작거 나갔습니다. 그래야지 마이너스는 등장합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5보다 작거 나갔다. 마이너스 3보다 커 나갔다. 두 번째로 갔습니다. 나에 있는 녀석의 값에 따르면 분자에 있는 x 플러스 6이라는 녀석의 값은 0보다 커 났습니다. 분모에 있는 x 플러스의 값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모만 음수입니다.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근데 두 개 모두를 만족한 녀석, 공통되는 게 필요합니다. 공통범위의 값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가 공통범위인가요? 이 속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3 하나밖에 없고요. 되신 거 맞죠? 아마 틀린 이유는 등호 때문에 틀렸을까?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71번으로 갔습니다. 71번 문제는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B분의 A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연수분의 자연수입니다. 이 기하분수가 소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을 때 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B분의 A라고 하는 숫자가 반올림에서 5가 나온다는 말은 4.5보다 커 같은데 5.5보다 작았을 때 반올림하면은 5가 될 겁니다. 그런 녀석에 대해서 이 관계를 만족할 때 A, B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신 거 맞아요? 네. 문자를 줄이고 싶은데 일단 양변에 2배 해볼까? 나 지금 양변에 2배 하고 있어? 네. 맞겠었니? 2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5B 플러스 23인가? 네. 한 문자로만 표현하려고요. B는 자연수라고 얘기했나요? 네. 그럼 B를 양변에 곱해도 분호가 안 바뀌죠? 네.
이런 자연수가 필요합니다. 이항했더니 4b의 값이 2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항했더니 6b의 값이 2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려면 b의 값이 자연수라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b가 누가 있지? 5? 네. 이걸 만족하는 녀석은 5가 있나? 4는 이걸 만족하나? 4는 이걸 만족하나? 네. 그럼 b의 값은 4, 5가 있는 거네? 3은 만족하지만 만족하지 않네? 그럼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4 또는 5가 있습니다. 그런데 b가 4 또는 5가 됐는데 b가 4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오른쪽이 홀수인데? 왼쪽은 짝수인데? 탈락. b의 값이 5라고 한다면 오른쪽이 48? 네. 그럼 a의 값은? 24. 그 두 개를 곱하세요. 뭘 잘못 풀었을까?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저 다음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에 877. 877번으로 갔습니다.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3만큼 큰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1의 자리 숫자를 a라고 하고요. 10의 자리 숫자를 b라고, 10의 자리를 a, 1의 자리를 b라고 하겠습니다. 1의 자리 숫자를 b, 10의 자리 숫자를 a라고 할게요. 근데 문제 a, b의 관계가 저 b라고 하는 숫자가 저 a보다 3만큼 크다고? 됐어요? 네. 이 자연수 a, b라고 하는 숫자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값은 10 이상이라고?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값은 10 이상이라고? 10의 자리 숫자하고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숫자인 ba라고 하는 숫자는 처음 숫자의 2배에서 처음 숫자의 2배? 에서 30을 뺀 것보다는 크다고? 근데 틀릴 거는 여기서밖에 없다. 이걸로 문제를 풀면 안 되고 이 녀석의 값을 10b 플러스 a 2 곱하기 10a 플러스 b로 바꿔서 풀어야지 안 돼. a, b는 한 자리 자연수니까. 이해된 거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썼다고. 5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5 곱하기 10 플러스 3이라고 썼다고. 아. 되신 거 맞죠? 네. 네, 이렇게 바꿔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 3개가 있고 이 식 3개를 가지고 우리는 처음 숫자인 BA가 누군지 알고, AB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하지? B값을 대입했더니 B값을 대입하면은 2A 플러스 3인가? 2A 플러스 3의 값이 1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은 누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 밑에 식을 풀려고 합니다. 밑에 식한테 B값 대신에 A 플러스 3을 대입하려고 하거든? A 플러스 3의 값을 대입했더니 11A 플러스 30? 오른쪽에다 B값 대신에 A 플러스 3의 값을 대입했습니다. 맞게 대입했나 모르겠다. 그럼 나누기 했더니 4를 대입하면 성립해? 5를 대입하면 성립 안 해? 그럼 A의 값은 4인 거네. A가 4가 되면 B의 값은 답은 A, B의 값이니까 답이 47이라고요? 되신 거 맞나요? 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렇게 바꾸는 사람과 바꾸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80. 78번은 또 풀었나 보네 다들? 80번으로 왔습니다. 80번이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거 해가 저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부동식의 해가 누군가요? 일단 첫 번째 절대값이 작으니까 절대값은 사이에 있다고 할 겁니다. 마이너스 k제곱과 플러스 k제곱 사이에 있다고 잡았습니다. k값을 전부 다 더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6이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12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k값이 필요합니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2의 값은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거 확인했습니다. 왼쪽 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인가? 둘 다 모두 만족하는 k값을 찾고 있습니다. 위에서 k값은 마이너스하고 3인가요? 밑에서 k값은 3하고 마이너스 2인 것 같습니다. 둘 다 모두 만족하는 건 3밖에 없습니다. k값은 3으로 확정입니다. 문제가 풀려고 하는 거는 k가 3이었을 때 이 부동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부터 x-1은 3까지고요. 1을 더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부터 x의 값은 4까지. 이때 정수 x값들의 합의값을 구하세요. 5인가? 있다. 아예 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81번으로 갔습니다. 연립부동식을 풀어가지고 해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를 갖지 않다는 얘기는 공통되는 범위가 없다는 얘기고 공통되는 범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a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건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 절대값 속의 부호는 내 맘대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절대값 속에 있는 부호는 내 맘대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x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 상태로 풀겠습니다. 아예 지금 이해된 거 맞아? 절대값 속의 부호는 내 맘대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른쪽이 숫자면 이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사이값이라고 놓고 풀 건데 오른쪽이 숫자가 아니라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범위를 쪼개서 풀겠습니다. 첫 번째, x라는 사이값이 3분의 5보다 크다고 한다면 3분의 5보다 큰 범위에서 답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 범위에서 답을 찾고 있는 중인데 그때는 부동호 방향이 저 절대값이 부호가 양수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항했던 2x의 값 6보다 큽니다. 2x의 값 6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x의 값은 3보다 작습니다. 3분의 5보다 큰 범위 중에 답을 찾았더니 3보다 작은 게 답이라고 하니 나는 답을 3분의 5부터 3까지를 답이라고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x라는 녀석의 값이 3분의 5보다 작다고 한다면 앞에 있는 절대값에 속에 있는 게 음수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달아주겠습니다. 이항했더니 4x, 이항했더니 4, x의 값 1보다 큽니다. x의 값이 1보다 큰데 3분의 5보다 작은 것만 해라고 하니까 1부터 x의 값은 3분의 5까지라고 할 생각입니다. 근데 첫 번째 범위에서 구한 것도 답이고 두 번째 범위에서 구한 것도 답입니다. 원래 모든 실수에서 해를 구해야 되는데 절대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기 답을 찾는 범위를 구분친 다음에 답을 찾은 거고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인데 3분의 5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태여 따로 쓸 이유가 없이 이것 또는 이거랑 따로 쓸 이유가 없이 1부터 시작해서 3까지만 답이라고 할 생각입니다. 1부터 3까지가 답이었을 때 이제 두 번째 거 풀라고? 이제 하나 있는데 1부터 3까지라는 녀석과 두 번째에서 구한 녀석의 값이 공통된 해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A라는 녀석의 값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서 1차 부동식이고요. 3의 값을 이항하겠습니다. 3x의 값을 이항했고 여기는 3a를 이항했습니다. 3a를 이항했더니 a 곱하기 a-3인가? 이건 1차 부동식의 일반해구나. 1차 부동식 일반이기 때문에 첫 번째 a라는 녀석의 값이 3보다 크면 앞에 있는 이 값이 양수값입니다. 양수면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a가 3보다 컸을 때는 x의 값의 범위는 a보다 크다인가요? 두 번째,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3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음수값이니까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바뀔 것 같은데 x의 값 a보다 작습니다. 세 번째는 a라는 녀석의 값이 3이라고 한다면 왼쪽의 녀석의 정체가 0x, 오른쪽은 0인가요? x한테 뭘 집어넣어도 0의 값은 0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을 때가 1부터 3까지 하고 해가 없는 녀석은 공통되는 게 없겠네. 그러니까 처음 구한 a의 값은 일단 3이라는 녀석이면은 공통되는 해는 없습니다. 1부터 3까지라는 녀석과 a보다 큰 녀석의 값이 a는 3보다 큰 숫자지. 1부터 3이라고 하는 첫 번째 범위가 있는데 3보다 큰 a에 대해서 a보다 큰 x의 범위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두 녀석은 공통되기가 없습니다. a가 3보다 크면은 이거하고 이거는 공통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것도 답입니다. 세 번째, a가 3보다 작으면 a보다 작은 녀석의 값이 있는데 그때는 요게 헷갈리겠다. a가 3보다 작은데 a라는 녀석의 값이 이런 데 있어가지고 3보다 작은 a가 여기 있어가지고 a보다 작은 범위가 이 a보다 작은 범위가 이렇게 생기면 공통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 있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데 있으면 공통되는 해가 존재해버리죠.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3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기면 공통된 해가 없는데 이렇게 생기면 공통된 해가 없는데 이렇게 생기면 공통된 해가 존재해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생길 수 있는 a의 범위가 3보다 작은 범위가 다 되는 게 아니고 a라고 하는 눈금이 1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확인할 건 등호가 들어갈지 여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a가 1이었을 때 추가적으로 a의 값 1보다 작으면 되는 것 같은데 a라는 녀석의 값 1이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확인해 볼게요. a가 1이면 요 값이 1보다 작다죠. 1보다 작은 녀석과 1과 3 사이에 있는 건 공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1보다 작다와 1보다 작다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는 공통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기 때문에 내가 찾는 건 공통된 해가 없길 바라니까 이 범위 있는 값 중에 a가 1이면 공통된 해를 갖지 않습니다. 그 답은 a의 범위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a라는 녀석의 값은 1보다 작으면 되고요. a의 값은 3보다 큰 같아도 공통된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리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된 거 맞아?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83번. 8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83번 절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a, b의 값이 누군지 모릅니다. 옳은 걸 갖다 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입하려고 합니다. 상황은 지금 a의 값은 양수라고 하니까 쌤은 지금 빵을 대입하겠습니다. 빵 대입하면 누구죠? 여기다 빵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뭔 개소리죠? 절대값 씌웠잖아. a는 양수인 거 알고 있고요. a 대입했습니다. a 대입하면 누굴까요? 그래서 이쪽은 기울기 2인 거 그렸고요. 여기는 점 연결했고요.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걸 그렸습니다. b 값은 a보다 크다라는데 여기가 지금 y는 a죠. 네. 그럼 b라는 녀석의 값은 그것보다도 위에 있을 겁니다. 이 부등식의 해는 이 3보다는 아래에 있으면 좋겠다는 이거 등호가 없네 여기에. 등호가 없으니까 이 점의 x좌표가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이 점의 x좌표의 값이 만약에 베타라고 한다면 이거의 해집합은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해가 되겠죠? b보다 작은 녀석의 값은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b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제 답하겠습니다. 2라고 6을 대입하세요. 여기가 1,1이라고? 이거 6이라고? 여기가 1,1이었을 때, 요게 6이었을 때,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위로 두 칸 갈 거야. 근데 여기가 지금 1이라며, 다섯 칸 가라며. 그 오른쪽으로 2분의 5만큼, 위로 5만큼 갔겠네. 5의 절반 2분의 5만큼 갔겠네. 그러면 해를 뭐라고 써야 돼? 1에서 오른쪽으로 2분의 5만큼 갔으니까, 빵에서 왼쪽으로 2분의 5만큼 갔으니까, 그럼 해는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2분의 7까지가 되겠네. 그때의 정수의 개수를 쓰세요. 정수의 개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빵, 1, 2, 3, 6개인가? 네, 첫 번째는 참입니다. 두 번째는 n 플러스 6, n 플러스 1, n 플러스 7이었을 때 생각하세요.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a의 값이 n, a의 값이 n, b의 값이 n 플러스 6이었을 때 문제를 푸세요. n에서 6까지는 6칸, 6칸 올라가려면 오른쪽으로 3칸 가야 돼. 그럼 베타의 값은 알파는 마이너스. x의 범위의 값은 마이너스 3부터 n 플러스 3까지인데 요 사이는 정수의 개수가 필요해.
정수의 개수가 몇 개일까? 큰 거 빼기 작은 거 빼기 1로 구하나? 너는 어느 세계에 살고 있어 지금? 큰 거 빼기 작은 거 마이너스 1로 구하죠. 둘 다 등호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 녀석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n 플러스 1, n 플러스 7이었을 때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졸라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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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마음, 착한 마음. 자, 여기가 n 플러스 1입니다. 여기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1입니다. 요거 n 플러스 1이고요. 요 녀석의 값이 n 플러스 7입니다. 6칸 기어 올라갔습니다. 6칸 올라갔으니까 3칸이네. 알파의 값은, 베타의 값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의 값은 n 플러스 4보다 작은 거야? 정수 몇 개 있어? N 플러스 하나 차이 나네. 틀렸네. 된 거 맞아요? 그 다음 녀석으로 왔습니다. 2n하고 8n일 때,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돼. 귀찮아. 귀찮아. 자, 이 점의 좌표의 값은 2n이니까 a의 값은 2n. 이 점 좌표는 2n, 2n. 이 점은 2n, 이 점은 8n. 위로 얼만큼 기어 올라갔죠? 6n만큼 갔으니까 3n만큼 가겠네? 이 점은? 3. 정수의 개수 구했습니다. 요걸 만족한 n값의 최대값 구하세요. 8n값이 언제 최대인 거야? 네, 12가 최대값이네. 이건 참이네.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독해할 게 몇 번인가요? 그래도 공통수학원은 다 했어. 숙제 똑바로 들으세요. 오늘 집합의 연산을 했습니다. 내일이 월요일날 학원을 안 오잖아요. 시간이 남아도네요. 주체할 수 없는 시간 어떻게 하실 거죠? 센수학과 개념센수학 두 번 다 풀어놓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세요. 잘 가세요.